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은 이번 주에 TTC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하락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주 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 개발 경쟁을 넘어 중국의 경제 전략과 기술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들을 키우기 위해 상업용 우주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그 주도권을 쥐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계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이후 중국이 보여주는 본격적인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안에 최소 6개의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시험 발사할 계획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11월에는 중국 최초의 민간 우주 발사장도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베이징과 지방정부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 탈피라는 중국 정부의 오래된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우주 산업까지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주요 기술기업 CEO들과의 회동에서 혁신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며 민간 우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과 만난 기업 중 하나는 위성 제작 전문 회사인 갤럭시 스페이스로 이 회사 역시 급성장 중인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2014년에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했지만 상업용 우주 사업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명확히 포함된 것은 불과 작년부터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만큼 시급하게 이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유기업만으로는 미국, 특히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의 링컨 하인스 교수는 달 탐사 같은 대규모 성과는 가능할지 몰라도 혁신에서 미국과 진정으로 경쟁하려면 민간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재사용 가능한 펠컨9 로켓을 통해 발사 비용을 대폭 줄였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7,000개가 넘는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은 투자자들에게 우주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각인시켰고 중국도 그 흐름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로켓 회사 중 하나인 랜드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2023년에 핵채산소와 메탄을 연료로 한 로켓을 세계 최초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연료로 재사용 기술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또 다른 유망한 기업 오리엔스페이스는 20대 창업가 야오송이 설립했으며 그는 이미 첫 스타트업을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던 실력자입니다. 흥미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의 창립자 후오량은 과거 국유 로켓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기술자였는데 스페이스X가 로켓 부스터를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보고 회사를 뛰쳐나와 직접 재사용 로켓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딥블루는 올해 말 궤도 비행을 마친 로켓의 부스터 회수 시험에 나설 예정이고 나아가 2027년에는 우주 관광까지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미 티켓 가격은 일장당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이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무려 134회나 로켓을 발사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 국유기업인 CAS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회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로켓이 아직 재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중국에서는 민간 로켓이 실수로 언덕에서 발사되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술적 완성도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맞서 고항과 세일즈라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세일즈는 상하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과 위성통신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후오량은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다. 스페이스X는 업계의 멘토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년이면 중국 민간 기업이 스페이스X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따라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자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민간 기업들은 정부 발사 수주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유기업에 집중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주가 더 이상 군사나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의 SOS 기능처럼 위성을 통한 통신이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고 이는 민간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확실한 것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더 이상 주변의 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또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지 지켜보는 일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열풍 속에서 늘 상승세만을 보여주던 이 회사의 주가가 이번 주에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기술업계가 주목하던 GTC 2025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기술 행사로 특히 인공지능과 GPU, 그리고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혁신적인 발표들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행사를 계기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치솟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금요일 기준 0.7% 하락한 117달러 70센트에 마감했으며 일주일 전체로 보면 약 3%가 빠졌습니다. 반면 같은 날 미국 주요 지수인 S&P 500은 소폭 상승했죠.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GTC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자율주행과 물리 기반 AI 기술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표들은 이미 시장에서 예측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신선한 깜짝 발표가 없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투자사인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세바스찬 나지는 이번 GTC는 주가에 의미 있는 촉매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표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거나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수 우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AI 산업이 단순한 모델 훈련에서 추론, 즉 실제 답을 내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여전히 리더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AI 활용 수요와 자율주행,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걸친 AI 기반 컴퓨팅 인프라 확장이 엔비디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기업 수요와 자율주행차, 물리적 AI 같은 요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화되지 않았고 최근 2달간 AI 관련 주식들이 조정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0.7%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소폭 상승하며 0.6% 올랐습니다. 이는 AI 열풍이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동등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기대치에 따라 종목별로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 즉 대형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GPU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챗GPT 같은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실시간 추론 연산을 가능케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회사는 AI 생태계의 심장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TC 행사에서의 실망은 단기적 조정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고 향후 산업 전반에 걸쳐 AI 인프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GTC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적 비전은 다시 한번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놀라운 한방이 부족했던 탓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최근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